네. 전민수님, 네, 이어서 잠비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론이 신학교 부지입니다. 여기는 신학교 부지. 신학교 부지는 굉장히 좀 크게 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리고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농토도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 옥수수 농사를 졌더라고요. 땅을 이렇게 갈아서. 이것도 다 우리 땅이에요. 다 우리 땅이야. 예, 예. 이것도 다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 예. 자, 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데 문제는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는 거. 맨발로 다니는데 오후 2시만 되면은 이제 안 따라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 안 따라다니냐니까 발이 너무 아픈 거야. 맨발로 뛰어다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서울에 치과 의사 하는 자매님이 있는데 남편은 변호사고 얼마나 신발을 많이 준비해 왔는지 한 300켤레를 다 나눠줬어요. 그래갖고 참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게 참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게. 그래서 이 친구들 신발 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얘네들이 신기한 게 우리가 다시 좀 잡아봐. 한 20군데의 그 드론으로 측량을 해놨는데 숲이니까 우리가 못 찾아 다음날. 그럼 얘네들이 다 뛰어가고 자기네들이 다 알려주는 거. 여기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안내자들. 예. 저하고 김정빈 교수가 또 가는 거예요. 저렇게 다 다니면서 아이들이 알려줘요. 참 평화로운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 지금 하여튼 보는 건 다 우리 땅이에요. 보는 거. 그러니까 1000만 평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들 상상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이제 주교님께서 신학교 부지에다가 이제 그 한가운데다가 또 쓰는 거예요. 세인트 베네딕투스 세미나리움이라고 제 본명으로 신학교를 짓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Don't do this 제가 주교님한테. 근데 주교님 계속 쓰시는 거예요. 여기는 개미산이야. 잡아봐요. 이 개미산인데 개미가 1000년 동안 짓는 거예요. 높이가 한 30m 정도 돼요. 개미가 1000년 동안. 그런데 개미들은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은 물이 있는 데다가 집을 져요. 그래갖고 입으로 물하고 흙하고 개 갖고 저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개미산에는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요. 나무가. 이게 한 나무야. 이 크기가 화면으로 봐서 작은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런 개미산이 우리 카사리아 땅 안에 한 2000개도 넘어. 근데 우리는 이 개미산을 특별하지 않으면 안 무너뜨릴 거예요. 안 무너뜨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개미산 꼭대기를 잘 정리를 해서 여기 위에다가 아카시아, 아프리카 아카시아는 한국의 아카시아하고 규모가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다음에 움브렐라 툴이라고 우산 나무 같은 거, 또 이 바오밤 나무 큰 게 있어요. 그걸 이 2000개가 넘는 개미산 꼭대기에다 나무를 기가 막히게 키우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딱 카사리아 땅만 들어가면은 이게 우주에 온 기분이 들게 하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이 나무도 참 재미난 게 이 동네 애들은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고 학교를 못 가. 그래서 이 한 가정에 400그루는지 500그루를 키우게 할 거야. 여긴 유칼립투스 나무, 소나무, 움브렐라 트리, 아카시아, 자카란다 나무, 말도 할 수 없는 많은 나무들을 400개 내지 500개가 한 가족이 키우게 하려고 그래. 한 500그루 요 가족, 여기 500그루, 소나무 500그루 요 가족. 그래갖고 하나에 1과차씩 줄 거예요. 1과차라는 건 얼마냐? 100원. 100원. 400개를 키우면은 400과차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400과차를 주면은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4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얘네들이 학비가 얼마냐면 20과차야. 1년만 키우면은 애들 학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무도 그냥 여기 키우라고 그러면 안 돼. 장학금 나무로 이렇게 해갖고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평 전체 아프리카의 모든 나무들을 잘 키워서 거기만 가도 이 숲 치유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이게 나무 하나예요. 이게 타잔에서 보는 나무예요. 이건 우리 동네 친구들, 이건 아프리카 우리 봉사팀들, 이 개미산에 올라가갖고 석양을 보는 거예요. 석양이 끝도 없는 지평선이라 석양이 참 아름다워요. 이게 다 우리 생태마을 카사리아 이코시티 땅입니다. 이 석양이 참 멋있어요. 석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정 오셔서 석양만 봐도 피정 저절로 되는 거죠. 방송에서 보는 아프리카죠. 에코시티 석양이에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시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작점이에요. 이번에 길을 다 내놨어요. 길을. 이게 국가, 잠깐 잡아봐요. 참 하느님한테 감사드리는 거는 이게 국가 도로야. 그런데 중국 아이들이 와갖고 구리 실는 차들이 다녀갖고 도로를 다 망가뜨렸어. 그래갖고 비만 오시면은 진흙탕이 돼. 그리고 국가 도로인데 아예 차가 안 다녀요. 차가 안 다녀.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요 길, 요 무프리나라부터 은돌라까지 대통령이 길을 깔아줘요. 우리 땅이 있는데 길을 깔아줘.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국제공항이 굉장히 멀리 있었는데 우리의 30분 거리로 우리 카사리아로 국제공항이 옮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정 이제 가면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우리 이코시티 카사리아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신학교 기공식 때 꼭 오시겠다고, 거기에 한국에서 오신 그 황 신부님 꼭 오시라고, 그때 만나자고 그래갖고 제가 이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도 꼭 이틀이라도 갔다 오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죠. 이게 이제 마을인데, 잡아봐요. 여기가 이제 그 임마누엘라라는 수녀님이 16년 동안, 이제 벌써 20년이 넘었죠, 한 자카란다 농장이야. 여기가 80만 평이에요.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산이 없어요. 전부 전국토가 평지야. 근데 전국토가 평지인데 1500m에 있는 평지예요. 그 참 신기하죠. 그래서 추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이 요 기숙사를 지을 때 나를 만난 거예요. 요게 남자 기숙사거든요. 근데 이제는 농업학교는 내가 좀 중단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여긴 지금 누가 있느냐면은 수도에 프란치스코 남자 수도의 수사님들이 여기서 머무르고 있고, 내년에 신학교를 지으면은 들어오려고 12명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고 2년 동안 20만 평의 농토를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게 다 옥수수 농장이에요. 지금은 건기에 갔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우물을 다 파놨기 때문에 이제는 건기 때도 농사를 질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우리 이제 봉사자들이 가서 여기서 머무르면서 20만 평에 이렇게 옥수수, 자 잡아봐요. 이 옥수수를 끝도 없이 심어놨어요. 그래갖고 이 옥수수를 잘라갖고, 옥수수하고 콩하고 잘라갖고 사일리지라고 소 먹이, 그거를 만들어갖고 소를 먹이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이 농장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정도 되면은 이 농장도 정말 잠비아에서 제일 멋있고 아름다운 농장으로 아마 바뀔 겁니다. 자, 또 잡아보세요. 요거는 운물이에요. 운물 하나 파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이 운물은 보나샘이에요. 이게 왜 보나샘이냐면은 미국에, 이분도 서울대 나온 의사 선생님인데 미국 육군
대령이야. 대령, 의사면서 대령인데 딸이, 막내딸이 있는데 이 딸이 수의과 다니다가 휴가를 가갖고 뭐 MTV인가 ATV인가 오토바이 타다가 계곡에 떨어져서 죽었어. 계곡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딸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야. 그 딸을 기억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이 엄마 아빠가 작년에 날 따라와서 자기 딸이 7월 23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7월 23일 날 딸을 위해서 샘을 판 거예요. 딸을 위해서. 근데 낮부터 이 샘을 파는데 밤에 이 샘이 터졌는데 그 부부가 자기 딸이 마치 아프리카에서 다시 생명이 샘솟는 것 같은 그런 큰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LA 교우들이 세 분이 샘을 3개를 파줬어. 샘만 파놓으면 농사를 건기 때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 얼마 전에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글을 쓴 우리 유안진 교수님을 만났는데 본인도 샘을 지금 아프리카에 9개를 팠대요. 아버지 거, 어머니 거, 시아버지 거, 시어머니 거, 이렇게 의미 있는 샘들을 많이 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제는 내가 뭔가 세상에 나누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의미를 두고 지금 샘 파달라고 나한테 연락 오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물론 잠비아뿐만 아니라 인도 뭐 이런 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웬만하게 나무가 있으면은 한 50m, 100m만 내려가면 물을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주 본화의 샘이에요. 이게 다 농토예요. 이건 성당이에요. 이 나무들이 10년 정도 자란 거래요. 근데도 이렇게 커요. 자, 요거는 라파엘의 집, 이건 미카엘의 집이에요. 여기가 카와베라는 빈민가인데 25,000명이 살아요. 근데 에이즈 환자가 1,600명이야. 에이즈 환자가. 예. 우리가 여기를 가는 거예요. 매년 여기를 가는데 재작년에 수녀님이 여기 담당하는 마들렌이라는 수녀님이 의사 수녀님인데 수녀님이 나한테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그 카사리아의 10,000평 일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아이들이 걸려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못 먹으니까 바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영양이 부족하면 바보가 돼요. 1996년, 97년에 북한이 대기근이 왔어요. 그때 너무나 많은 애들이 굶어갖고 걔네들이 지금 20살 정도 된 애들인데 그렇게 바보가 많대요. 지금 수업을 못 따라간대. 영양분이 없어갖고. 근데 이제 이렇게 못 먹으니까 이 카와바에 25,000명 중에 여자애들 중에 바보 애들이 있어. 그 바보 애들이 있으면 동네 남자애들이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걸리냐면 에이즈에 걸리는 거야. 에이즈에 걸리면은 애들이 임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어나면 에이즈에 걸려서 태어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보통 애들이 태어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두는데 거기도 자기네들이 에이즈 걸리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아예 거두질 않아. 그래서 그런 고아 에이즈 걸린 애들이 25명이 있다는 거야. 수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집을 져달라는 거예요. 또 내가 마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 또 져줬죠. 이 1억 5천을 들여서 여기에 내가 아까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 여기다가 보내갖고 함께 짓는데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난 이 집을 갈 때마다 참 좋더라고. 시설도 굉장히 좋고 여기는 미카엘의 집이야. 여기에 고아 아이들이 잠비아는 고아가 없어요. 왜 고아가 없느냐면은 그냥 그 집에서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든 이모든 삼촌이 다 키워. 그런데 그런 집일수록 참 애들이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여기 한 150명이 와서 밥을 먹고 또 여기서 한 20-30명이 머무르는 미카엘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수녀님이 참 너무너무 예쁘장한 수녀님인데 나무를 그렇게 잘 키워. 그래서 여기 지금 포토로 지금 이 자카란다 카사리아에다가 심을 거를 지금 다 지금 키우고 있죠. 내년에 가면은 내가 이제 그걸 갖고 또 심고 그렇게 이제 작업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예. 이게 다 드론으로 하늘에서 찍는 거예요.
드론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참 똑똑하더라고요. 자, 이걸 좀 봐요. 자, 잡아봐요. 참 예쁘죠? 요게 우리 미국의 교우들이 와서 그려놓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빨간 그냥 철문이었는데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애들이 집에 갈 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철문 들어가다가 이렇게 꽃동산을 그려주니까.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헬렌이라고 2016년 미국 에미상 애니메이션 수상자예요. 영화는 아카데미는 영화고 텔레비전은 에미상이야. 근데 이 자매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면서 나는 그림을 정말로 못 그린다. 난 정말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글씨 잘 쓰는 사람, 수학 잘하는 사람.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 3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헬렌 자매가 신부님, 어떻게 신부님이 다 하려고 그러느냐. 내 팔을 신부님 팔이라고 생각하고 써라. 난 그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잠비아에 뭐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내가 그림 재능이 없다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갈게요. 지금 저 디즈니랜드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이 인재를, 이런 사람을 데려다 쓸 수가 없어. 근데 본인이 비행기 값 다 내고 페인트 값 다 내고 와서 여기 그림 싹 자기 휴가 다 내서 가고, 올해는 남편이 또 회계사인데 기가 막혀. 이 남편도 그 나한테 갈 때마다 $2,000, $3,000를 모아서 줘요. 신부님, 이거 내가 아프리카에 봉헌하려고 따로 회사, 이 유대인 회사를 다니는데 따로 아르바이트 해갖고 모은 돈이래. 그래서 가족이 와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니까 동네가 달라져. 고아원이 아니야. 예. 참 예쁘죠. 이번 여름에 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한 거예요. 요 우리 헬렌, 자기 팔을 쓰라고 그런 자매. 여기는 이제 타타샤라고 병원이야.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빈민가 한가운데 있어갖고 여기에 말라리아 에이즈 환자들을 고쳐주죠. 여기는 치과. 이번에도 치과 선생님들이 12분이 갔어요. 12분이. 그래서 다 치과, 한국에서 장비 다 보낸 거예요. 우리 천사 목포, 광주, 인천, 또 신발 갖고 온 서울의 의사, 다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여름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거죠. 여기 광명의 의사 선생님이고. 근데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 반, 신자 안 반, 비신자 반 이렇게 가요. 참 여기는 안과. 안과, 여긴 간호사 선생님들. 병원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병원만은 환자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이거는 아니에스라고 대구 가톨릭 수간호사 선생님인데 이제 내년에 은퇴하면은 잠비아에 와서 아예 사신대요. 자, 잡아봐요. 자, 내가 우리 요 선생님을 위한 집도 져주지만은 요 친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수영이라고 고등학교 3학년이야.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작년에 딱 아빠가 안과 의사거든요. 아빠 따라왔는데 이 고등학교 2학년 애가 200만 원을 갖고 왔어. 신부님, 이거 아프리카에 쓰세요. 뭐냐? 신부님,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압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연주해갖고 CD를 만들어서 200장을 팔아갖고 온 거야. 고등학교 2학년 애가. 그런데 이번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이번에는 얘가 1,700만 원을 갖고 왔어.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프리카 잠비아 후원을 위해서 아예 그 공연장을 빌려서 공연을 한 거야. 공연을 해갖고 티켓 값을 다 해갖고, 또 공연한다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후원하는 것까지 다 해갖고 주위에서, 그래갖고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이 1,700만 원을 갖고 왔어. 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야. 엄마, 나 이번에 여름에 아프리카 봉사 갔다 와서 올게.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 미쳤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를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난 이 아버지가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아빠 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1등만, 출세만,
이래서 불행한 거예요. 좀 즐겁게 살고 나누고 살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돈 버는 것만 좋아하고 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돈만 벌고 못 쓰고 죽는 사람 많이 봐요. 내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주위에서도 잔뜩 모아놓고 한 푼도 못 쓰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시지 말고 여러분들 쓰세요. 만약에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으면은, 그때는 내가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근데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든지 나누고 활동하고 여러분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시라는 거예요. 참 보물이죠, 보물. 자, 잡아보세요. 내가 한 4년 5년을 다녀보니까 이 빈민가에 가보면은요, 텔레비, 라디오, 전기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이 학교도 안 다녀. 수녀님들이 여기 이 빈민가에 학교 줘놓고 병원 줘놓고 고아원 줘놓고 그리고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 보니까 지구가 아름다운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갖고 화면 저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강당만한 화면이야. 이게 학교 운동장이야. 그래서 이번에 라이언 킹, 정글북 이런 거 갖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애들이 1,500명이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안 그래도 까만데, 까만서 안 보이는 거지. 지금 1,500명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야. 여기 지금 1,500명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는 밤 7시, 8시만 되면 여기가 거의 5도, 6도로 떨어져요. 근데 얘네들이 옷이 전부 다 반팔이야. 추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손을 이렇게 안에 집어넣어갖고, 아시죠? 우리 옛날에 추우면 옷 집어넣고 막 이랬던 거. 그러면서도 1,500명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다면은 따뜻한 옷을 조금 갖고 가서 아이들한테 선물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변호사 선생님이 신자도 아닌데 아주 이 방송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하셨죠. 이제 여기 3년 전에 간 거, 매년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3년 전께 제일 무난해 갖고 온 거예요.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우리가 이제 도착한 거예요.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봉사팀들이 다 도착을 했죠. 다 웃죠. 봉사활동의 특징은 뭐냐면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저렇게 여름인데도 잠바를 두꺼운 걸 입고 가는 거, 추우니까. 잠깐 잡아. 요 친구가 참 재미난 친구예요. 공병대 대위로 제대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제대를 해갖고 막 놀으려고 하는데 제대하기 전에 엄마가 아프리카 잠비아에 신청을 해놓은 거야. 그래갖고 그냥 제대하자마자 얼떨결에 따라온 대위. 이번에 아주 집 짓는데 아주 일을 많이 했죠. 이 요하네스버그 공항, 이분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4년째 열심히, 어젯밤에도 의사들 모임을 했는데 새벽 1시에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내년에도 갈게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통화를 했어요. 한국에서 먹을 걸 다 보내요. 한국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부님, 저는 재주가 하나도 없어요. 의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도 봉사하고 싶은데. 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밥 해야지. 밥. 왜냐하면 보통 80에서 100명 정도 가면은 10명은 밥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분들은 새벽 한 5시쯤 일어나갖고 음식을 다 해요. 그래갖고 7시에 미사 끝나고 이제 8시에 밥 먹고,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에 가고 대학생들은 농장에 가고 봉사활동 할 때 또 그 밥 해주고 난 다음에 병원에 쫓아가고 또 밥 해주고 그거 하고 또 저녁에 와서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게 다 자라. 오이, 토마토, 무, 배추 다 자라.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농사 질 줄 아는 분들은 정말로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어요. 아들하고, 대학생 아들하고 같이 온 엄마예요. 이렇게 양배추도 이렇게 아주 튼실하죠. 무가 이렇게 커요. 깍두기 같은 거 담아 놓으면 고춧가루는 우리 생태마을에서 보내니까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3년 전에는 닭장을 줘줬어요. 6,000마리 정도 할 수 있는
겨울에, 그러니까 거기 겨울에 추우니까 대학생들이 가서 농장 목책 쳐주는 일을 했죠.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저렇게 목책을. 못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아이들이 못질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경운기도 한국에서 다 사서 보내는 거예요. 이 경운기도. 네. 모든 기계는 한국에서 다 보내야 돼요. 여기 이제 직원들이에요. 이분들 한 달 월급이 얼마냐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 한 달. 소는 이제 내가 20마리를 사줬는데 지금 100마리가 됐대. 소는 많이 됐죠. 염소도 키우고, 아이들이 이제 닭장을 이제 짓는 거예요. 대학생 아이들, 또 그 공병대 대위 출신이 이렇게 해서 닭장을 줘줬죠. 저는 책상에서 공부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움직이고 못질하고, 저게 바로 교육이에요. 이 여대생들도 얼마나 못질을 잘해요. 저렇게 저거를 그냥 책상에만 앉아갖고, 그냥 사람은요 머리로 살면 안 되고 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한 거예요. 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잘 타요. 저렇게 살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맨날 시험 받고 떨어지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비교당하고 그건 행복한 게 아니죠. 저렇게 많이 완성이 됐죠. 머리도 쓰고, 저건 머리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닭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닭들이, 그래갖고 한 달에 지금 1,500마리씩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여기 닭고기 많이 먹거든요, 이 잠비아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산에 이렇게 나무가 많은 거를 대학생들이 전부 이렇게 잘라서 불을 태워갖고 농장을 만들어 준 거죠. 이 동영상도 대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거. 자, 잠깐 잡아보세요. 자, 많은 분들이 그 수녀님이 얼마나 이쁘기에 신부님이 돈을 100억씩이나 쏟아 넣어가면서 정성을 쏟느냐고. 이쁘지 않아요, 이 수녀님. 마음이 예쁘고 삶이 예쁜 거죠. 그래서 여기 평창 군수님 사일리지 해주러 나하고 같이 가서 이 농장에서 너무 신이 나갖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수녀님, 이수녀님 때문에 연결이 된 거예요. 돼지는 한 140마리 정도 지금 키우고 있죠. 피정 오시면 이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그 염소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그럼 뭐 풀 안 먹어요. 자, 요게 지금 잡아봐요. 요게 지금 아까 그 다 내 땅이야. 그런데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가 이제 벽돌을 찍으면은 빗물 맞을까봐 그 창고 만드는 거예요. 여기 나무, 그 많던 나무들 다 잘라갖고, 이 포크레인도 우리 교우들이 보내줘갖고 산 돈이에요. 그 돈으로 포크레인 이번에 또 한 대 더 샀어요. 포크레인. 이게 뿌리가 너무 깊어갖고 뿌리 캐내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래서 잡아봐요. 여기 이제 수녀원 자리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다시, 내가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나무 책을 이만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 묘목 구해갖고 이 수녀원에 아주 예쁘게 다시 데코레이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제 참 잘생기고 예뻐요. 흑인들이 참 예뻐요. 자, 내가 이번에 참 놀랬던 게, 우리 여기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따라갔는데 얘네들이 너무너무 생각이 우리하고 달라. 병원에 1,000명 정도 오는데 아침에 얘네들이
밥 먹자마자 병원을 가더라고. 왜 이렇게 병원을 빨리 가냐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 밥 먹는 사람들 없대는 거야. 그래갖고 시장에 가고 샌드위치를 사갖고 얘네들이 계란 후라이를 다 해서 샌드위치를 하나씩 다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오는 환자들한테, 애들하고 환자들한테 샌드위치 하나씩 다 가는 길에 먹으라고, 굶지 말라고. 그리고 밤에는 또 뜨개질을 해. 애들 머리에 모자 씌워주려고. 그래갖고 밤에 그냥 모여갖고 수다 떨면서 새벽 1시까지 뜨개질을 하면서 추우니까 이 모자를 만들어서 애들 머리에 씌워주더라고요. 네, 잡아봐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주 인상적인데 여기 은산샤라는 초등학교인데 700명의 여기는 무료 학교예요. 무료 학교. 빈민가에 있는 무료 학교. 수녀님들이 하는데 얘네들은 검정고시를 봐야 돼. 근데 100%다 합격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참 이 학교가 좁으니까 3부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학교도 책도 보내주고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여기에 운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뒤에 가서 보니까 안셀모라는 할아버지야. 칠순 잔치를 자식들이 유럽 여행 보내준다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우린 됐다, 여행 많이 다녔다, 니네들 나 칠순 보내주는 잔치 돈으로 잠비아에 운물 하나 파줘라. 그래갖고 이 초등학교 운물을 파줬는데 애들이 뛰어놀면서 여기 운물에 물이 얼마나 콸콸콸 깨끗한 물이 잘 나와요. 야, 이 하나의 봉원이 700명한테 이렇게 행복한 공간을 줄 수 있구나. 그거를 제가 느꼈죠, 이번에. 그래서 이제 잠깐 또 잡아봐요. 중고등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만 있고. 또 수녀님이 신부님 이 땅은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애들이 졸업하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마음 약하니까 내가 져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벌써 졌어요. 져갖고 이제 아마 지금 이제 7학년 졸업하는 애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계속 져서 학교를 져줄 계획이에요. 이게 1,000만 원씩 나한테 보내주는 할머니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초등학교 애들이 풍선도 이렇게 불어갖고 중고등학교 애들이 쟤네들이 미리 한국에서 다 연습을 해갖고 가갖고 선물로 주는 거야. 저 풍선을. 참 좋죠. 이게 내가 다니는 빈민가예요. 참 기가 막혀요. 이제 치과 선생님들이 진료하는 모습이에요. 호주에서 온 선생님의 나하고 지난번에 1박 2일 같이 한국 여행 다녔는데 호주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지금 가는 거예요. 세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진료를 해주고 있죠. 평택의 의사 선생님, 우리 요한 바오로의 광연이. 저 모든 치과 기계도 한국에서 다 사서 보내는 거지. 잠비아는 있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다 사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올해도 하여튼 1,000명이 진료를 하고 갔어요. 잠깐 이 선생님 아주 중요한 선생님 지나갔네. 이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약사 선생님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선생님 수원에서 개원인데 여기는 에이즈 환자들도 치료를 해요. 근데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다가 이 에이즈 환자 이 일을 하다가 이거 피가 많잖아요. 그 피로 자기 손가락을 찔렀어. 3년 전에 찔러갖고 그 약을 먹으면 한 달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팀장님으로 계신데 그 웬만하면 안 올 텐데 줄창 와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또 저 전라도에서 약사 선생님이 왔는데 또 에이즈 환자 치료하다가 또 찔렸어. 그래갖고 한 달 동안 또 약 먹고, 물론 뭐 이렇게 막 걸리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전염성은 없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마음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갔다 오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인생은 재미있고 의미 있어야 된다고.
저게 얼마나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신부님 개업의들이 일주일 동안 문 닫고 거의 11일 동안 문 닫고 갔다 오는 거 처음엔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도 안 망하거든. 병원 안 망하거든. 근데 삶의 기쁨은 충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망할 것 같아도 안 하고 해도 절대 안 망해요. 제발 여러분들 그 두려워할 거 하나 없어요. 예. 이건 안과 아들이에요. 한림대 과장님 아들인데 아버지하고 잠깐 잡아봐요. 예, 여기 지나갔네. 예, 좀 더 플레이. 자, 요 백내장 얘기를 잡아봐. 여기 백내장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직사광선이니까. 우리처럼 선글라스를 끼는 것도 아니고 모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개 35살, 40살만 되면 실명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우리가 안과 수술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첫날 한 명도 안 왔어. 왜 안 왔느냐면 수술한다고 그러니까 눈알 빼는 줄 알고 한 명도 안 온 거야. 그런데 이 백내장을 한번 한 30명을 걷어내고 나니까 눈이 보이니까 이 사람이 막 춤을 추는 거야. 앞이 보이니까. 참 우리나라 의술이요 정말로 뛰어난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나눌 때가 된 거야. 나는 신학교 생각을 하면은 내가 2학년 때까지 독일에서 할머니들이 돈 보내서 공부했어. 우리도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부터 이제 대한민국 잘 사니까 안 보낸다고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할머니들한테 편지 안 했거든요. 신학교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도움받아갖고 많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컸듯이 이제는 저는 이 잠비아, 탄자니아,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도 다 가톨릭 국가거든요. 신학교 져줘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예. 이 한림대 과장님이 수술 많이 하셨죠. 이 수술하는 장면이에요. 백내장. 이 수술기구도 다 사서 보냈어요. 또 굉장히 비싸요. 이게 몇 천만 원 하거든요. 그냥 봉사 가는 게 아니고 최고의 설비를 가지고 우리들이 가죠. 안경도 누가 한 2,000개를 기증해갖고 돋보기 다 나눠줬죠. 네, 우리 아주 열심히 하죠. 그래서 여름마다 제가 1년에 뭐 2번 가는 경우도 많지만 잠비아를 그렇게 갔다 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사진을 다 찍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할 일이 무궁무진하죠. 할 일이. 이게 진짜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거죠.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애들이 참 예뻐요. 보면 볼수록.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이번 여름에 제가 이제 측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신학교터, 수녀원터, 도로, 대성당 터를 여기 다 숲이니까 나무를 잘라야 되거든. 그걸 길을 내려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여기는 전기톱 없어요. 다 저 도끼로 자르는 거. 저 도끼로 자르는데 첫날 나무 자를 테니까 나오라고 그랬더니 20명이 나왔어. 20명이 도끼를 다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당 일당이 3달러야. 그러니까 20명 쓰는데 얼마냐면 6만 원이야. 6만 원. 20명 쓰는데. 그리고 둘째 날은 50명이 나왔어. 15만 원. 셋째 날은 80명이 나왔어. 24만 원. 20만 평의 나무를 자르는데 3일 만에 다 잘랐는데 들어간 돈은 50만 원. 들어간 돈은 50만 원으로 다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100억을 쏟아 넣으면은 우리나라 100억이면 거기에 1000억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000억에. 왜냐하면 거긴 토목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 다 평지니까 나무만 자르면 돼. 토목 공사 할 필요 없죠.
인건비 싸죠. 저 친구들이 얼마나 행복해한지 몰라요. 일이 없다가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일이 없다가. 그리고 돈이라는 걸 구경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돈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나와서 일어나는데 오후 2시쯤 도끼질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땀부라는 시의원한테 왜 저렇게 도끼질을 못 하느냐 그랬더니 그 땀부가 나한테 하는 말이, 신부님, 저 사람들 중에 아침 먹고 여기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침 먹고 오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안 먹고 그렇게 도끼질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내가 내 눈에 봐도 힘든 게 보여. 또 한 분은 팔 하나가 없어. 팔 하나가 없는데도 한 손으로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살아요. 얼마나 풍요로워. 그런데 정말로 이 행복한 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 이거 달라고 그러고 저거 달라고 그러고 이미 다 줬는데 하느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비하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호강의 요강을 타고 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호강의 요강을 타고 다니고 있는 거야.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집에서 누리고 있는 것, 자동차, 냉방, 난방, 냉장고, 이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걸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6.25 끝날 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니까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기적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부심 가져도 돼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자부심 가져도 되고, 이 나라 일으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나라 일으킨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나라만 일으켜 놓고 우리끼리만 서로 나쁜 짓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짠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돼지가 한 마리에 얼마냐면 8만 원이야. 8만 원. 큰 거 한 마리가 8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돼지 3마리를 잡아서, 돼지고기 잘 먹는데요. 3마리를 잡아갖고 원래는 오후 5시에 일이 끝나야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4시에 일이 끝났어. 그래갖고 내가 이 친구들한테 얘기했어. 내가 오늘 돼지고기 3마리 잡아갖고 돼지고기 내가 맛있게 구워줄 테니까 가자. 그래갖고 이게 무슨 대단한 얘기가 아니야.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 그런 거예요. 지금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이제 돼지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3마리를 이제 그 자카란다 농장에서 잡아갖고 왔어. 그런데 요리를 해야 되는 아줌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줌마들 하루 일당은 얼마냐면 1달러야. 1과차. 그러니까 그런데 10과차죠. 이 10과차를 벌기 위해서 5명을 뽑았는데 몇 명이 왔냐면 30명이 왔어. 자기 일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은 여기 한 학기 등록금이 20과차거든요 20과차만 있으면 애를 학교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25명을 돌려보내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곳에 한 100명 정도는 내년부터는 100년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 100명이라 봤자 한 달 월급이 9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명이라 봐야 900만 원밖에 안 돼.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내가 항상 하는 얘기냐면 우리 청국장가루, 하느님이 나한테 그렇게 청국장가루가 많이 팔리게 된 이유가 있어. 이게 청국장가루가 올해 30억을 매출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강소기업에 나가려고 그래. 지금 강소기업에 30억을 했어요. 미국에는 작년에는 10만 달러인데 올해는 40만 달러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국장 가루 가지고 이 사람들 100명은 충분히 우리가 채용을 할 수 있어요. 한 집에 10명이니까 10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물론 내년에는 아무리 봉사를 가고 싶어도 내년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잠자리가 없어서. 근데 후년에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명 기숙사를 줘놓으면 여름에는 100명씩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끝도 없어요. 내가 이분들한테 잘 먹이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노동하고 배우고 기본적인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찬양하고. 그래서 제 계획 중에 하나는
그 잠비아는 다 뭐가 있느냐면은 담이 있어, 담. 근데 우리 카사리아는 담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담이 하나도 없어. 담을 안 치고 도둑놈이 있으니까 담을 치는 거거든요. 그 아까 말한 도시 입구에 뭐를 할 거냐면은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지 와라. 여기서 먹을 걸 줄 거다. 대신 담 치는 돈으로 그 사람들 먹을 걸 주겠다는 거예요. 뭐하러 담을 쳐? 그 담 칠 돈으로 먹을 걸 주면은 도둑놈이 없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태마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이용훈 주교님하고 알릭 반달 주교님하고 아주 계약서까지 썼어요. 신학교를 줘주기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려운 나라의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교우들도 알고 자부심 가지시고, 또 가능하다면 함께 봉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더 아름다운 세상 이루어져 나가지 않을까. 제가 성서 강의 때 마지막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퇴보하는 게 아니라 발전하고 있다. 세상은 하느님이 우리를 싫어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쪽으로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 큰 역사의 테두리를 본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이게 아마 잠비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